네, 주간 라이브 리뷰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스마트머니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요 참조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또 그렇게 짚어드린 참조점들의 실제로 가격이 이제 오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또 매일 우리가 함께 디스코드를 통해 가지고 같이 실시간으로 리뷰를 하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함께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텔레그램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뜻밖의 디스코드를 만들게 돼가지고 우리 디스코드 이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차트 여기 보이시죠? 네, 미라클 차트 MTS라고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TS 베이직이 있고 그다음에 MTS 이렇게 프로가 있고 그다음에 MTS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MTS 베이직은 여기 미라클 차트 MTS 서버에 들어오시면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의 미 증시 뉴스 그래서 제가 그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한 기사를 이 디스코드 길이 정도에 맞춰가지고 짧게 좀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주간에 있는 이제 주간 주요 지표 일정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라클 차트 우리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인증만 하시면 회원 가입만 하시면 여기서 인증하시면 MTS 프로 여기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라클 엔트리 셋업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차트 제가 공유하고 또 이 차트에서 여러분 함께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같이 또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도 지금 드리고 있고 지난 주간에는 골드 GC M15 15분 차트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또 답도 다시고 공부도 같이 했는데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퀴즈도 보여드리고 또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 만들려고 하고요 기회를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주간 이제 전망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션이죠. 이렇게 라이브 주간 전망한 거를 여기에 쭉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서 한 주간을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회원 차트 공유방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신 그 차트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코멘트 달고 또 보시는 분들이 또 함께 공부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TS 프리미엄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전략 리뷰에 들어오신 분들이 바로 프리미엄 회원들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면 특별히 이제 워크숍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프리미엄 Q&A라고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또 한 주간 트레이딩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차트를 뭐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그냥 글로도 보여주셔도 되는데 가능하시면 이제 이 차트를 보여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뭐 바로바로 답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한 번에 여러분들과 그 질문하신 거를 같이 이 공부를 해보면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리미엄 Q&A 세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이 쌓이면 여기 이제 보면 라이브로 채널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프리미엄 채널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시간 약속해가지고 함께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라이브로 지금 이렇게 하듯이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답을 함께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그것도 참 유익하고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획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전략 리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사실 트레이딩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오후에 이제 ES가 전일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는 제가 잘 안 들어갔는데 금요일 오후에 세션의 기회를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입하고 나서 1대2 타겟 이제 브레이크 이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대화하면서 진행하고 결국은 여기에 이제 제가 목표했던 1대2 지점까지 이제 돼서 거기 그 차트도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일간 리뷰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함께 트레이딩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또 피드백 받으면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전략 리뷰 그 일간 매일 함께 진행하면서 저희 했던 것 중에 좋은 셋업들 나오면 제가 여기 미라클 엔트리 셋업에 이렇게 또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또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했던 것들 이렇게 쭉 정리해서 보여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디스코드 서버, 미라클 차트 MTS 서버 자체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 미라클 차트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미라클 차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텔레그램으로 이 프리미엄 전략 리뷰하면서 이제 이 피드백도 주고받고 하기는 했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오히려 텔레그램 채널이 막히고 그다음에 여기 미라클 차트 MTS 디스코드를 만든 게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활발하게 또 함께 활동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라클 차트 MTS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 여기 회원 인증이라고 있죠. 이 회원 인증하시면 이제 사이트 전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0% 디스카운트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커뮤니티를 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차트 보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차트가 지금 주간 차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4시간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간 차트를 일단 놓고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계속해서 지금 한 4주 정도 여기에 올타임 하이가 있었잖아요. 이 올타임 하이를 언제 과연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추미애 관심사였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그리고 네 주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이 올타임 하이를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정말 이번에 속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사실 뭐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은 이런 인덱스는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뭐 20년, 30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기간으로 또 가능하면 뭐 몇 시간 혹은 몇십 분 만에 들어갔다가 진입했다가 또 수익을 얻고 나오는 이제 그런 식의 데이 트레이딩을 대부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추세라는 것은 있죠. 그래서 이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드디어 이제 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이제 트레이딩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간으로 보자면 지난 주간 고점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난 주간 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이제 이번 주에 트레이딩이 진행이 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면서 이때 만들었던 이때죠. 이때 만들었던 고점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주에 저점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큰 폭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폭 안에서 지금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올타임 하이 만들고 그 다음 주에 저점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 주간 말고 그 지지난 주간에 저점에 아주 가까이 갔었지만 이 저점 유동성 흡수는 하지 않은 채 상승이 됐었죠. 그러니까 상대적 동등 저점 만든 상태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고점 돌파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나온 거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면서 240분, 그러니까 4시간, 그 다음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지점에 가격이 왔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주간 전략 리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ICT가 말했듯이 트레이딩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일정 기간 안에 가격이 어디까지 움직일까 하는 것은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뭐 어떤 이벤트들이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트럼프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발표를 한다든가 그러면 시장이 출렁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크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가격 흐름 안에서 이제 가격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간 차트를 보면서 또 뭐 더 넓게 보면 월간 차트까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가장 넓게 보는 게 이제 주간 차트입니다.
겁니다. 주간 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H4 4시간, 그다음에 H1 1시간, 그다음에 이제 15분, 그다음에 5분, 1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좁혀 들어가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주간 차트, 일간 차트에서 이제 크게 주요 참조점들이 나올 거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주요 참조점의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트레이딩에 진입하고 설계하고 진입하는 거는 뭐 15분 차트, 5분 차트 혹은 1분 차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전개를 우리가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주간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지점은 현재는 이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에 지금 어떤 기준점들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저와 함께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스마트머니 컨셉으로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그 기준점 자체가 이 위쪽에는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제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 이제 돌파를 했는데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상승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매수 측의 유동성을 어택하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 유동성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위쪽에 있는 유동성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되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른다.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제가 그 오후에 트레이딩 들어갈 때 진입할 때 그때 제가 보통은 위쪽에 있는 매수측 유동성을 향해서 이제 저의 타겟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날 같은 경우는 1대2로 들어갔죠. 그래서 저의 리스크를 1로 놓고 그 다음에 리워드는 2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2로 해가지고 제가 진입했고 우연인지 아니면 감사한 일인지 몰라도 ES의 그 전일 고점 돌파하는 시점이 딱 그 1대2 제가 타겟으로 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만든 리뷰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제가 트레이딩을 했는지 또 매니지를 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 지점에서 제가 수익을 올리면서 이제 익절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 올타임 하이에서 트레이딩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오른쪽에 이제 240분 차트인데 H4 차트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차트에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주요 참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뭐 로켓처럼 그냥 위로만 쭉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되돌림이 있을 때 우리가 짚어야 되는 주요 포인트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격이 거기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미라클 엔트리 셋업 그리고 매크로 타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입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남겨놓은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타겟을 정할 수 있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 나가면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이번 주도 좋은 트레이딩을 반드시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여러분 고점과 저점 일단 표시해 놓으시고요. 현재 이제 상대적 동등 저점이 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제 차트로는 230, 28.50 이제 이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될 텐데 이걸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일간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일간 차트에서 지금 쭉 가격이 상승이 시작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표시를 해보면 상승이 시작됐던 부분은 이 부분이고 지금 상승해서 여기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올라오는 동안에 남겨놓은 페어 밸류 갭이 지금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남겨놓은 페어 밸류 갭이 없죠. 그죠? 여기 이제 볼륨 임밸런스 같은 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볼륨 임밸런스가 있고, 여기도 볼륨 임밸런스가 있고, 여기도 볼륨 임밸런스 있고, 여기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이 꼬리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대부분 다 메꿔져 있는 거죠. 전체가 다 메꿔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 상승폭에서 데일리로 볼 때, 일간으로 볼 때 남겨놓은 불균형 구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매수 측도 매도 측도 다 만족하면서 지금 올라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깨어진 불균형 구간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성은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우리가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어떤 앵커 포인트들 우리가 이제 산을 등산하게 되면 암벽 등반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앵커를 걸고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올라가잖아요. 트레이딩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딱 앵커링을 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간 쭉 진행되어 온 걸로만 봐서는 딱
우리가 앵커링을 하기 쉬운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보면 이 지난 주간에 이 NWOG가 있고 그 지난 주간 이렇게 해서 NWOG들을 지금 표시를 제가 해놨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지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트레이딩하면서 되돌림이 나올 때 이런 구간들 NWO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딩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 차트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정도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 표시해 놓은 이 부분 이게 지금 사실 보면 고확률 HP 페어 밸류 갭입니다. 일간으로 보자면 그래서 지워놓고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일간 페어 밸류 갭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위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계속 해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번 주간에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 일간 HP 페어 밸류 갭까지 내려올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가격이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격이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격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여기는 좀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한 달, 뭐 두 달 이상 조정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마켓 메이커 모델로 보자면 이제 셀 사이드로 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는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만 이제 해놓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H4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제 이번 주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 이번 주간 장이 시작이 되겠죠. 지난 주간 리뷰는 제가 전략 리뷰 통해 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는 NWOG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으로 보면은 H4 차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상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전일 저점 여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일 저점 만들고 그 다음에 전일 저점 여기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추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점이 여기였죠. 그리고 고점을 놓고 보면 고점 계속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가죠. 여기 고점 돌파했고 여기 고점 돌파했고 그 다음에 결국 이 고점 돌파하면서 올타임 하이도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흐름을 놓고 보자면 우리가 지금 모멘텀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모멘텀이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향 모멘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아래쪽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지금 남겨놓고 있고 위쪽으로는 위쪽에 있는 매수축 유동성 전부 다 흡수하면서 지금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 주에도 지금 우리는 이 그 매수측으로 모멘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여러분 트레이딩을 이렇게 놓고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트레이딩 하시고 나면 저널링을 하시잖아요. 내가 바이 사이드로 들어갔는지 매수측으로 진입했는지 매도측으로 진입했는지 여러분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도측 진입보다는 매수측 진입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 지금 현재 시장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입할 때 어떤 쪽이 유리하냐 생각해 보세요. 반전이 일어나더라도 되돌림이 일어나더라도 소폭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강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간다면 되돌림이 있는 소폭 되돌림이 있는데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위로 상승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는 쪽으로 그래서 큰 타임 프레임에 넓은 타임 프레임의 추세에 맞게 맞추어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매수측으로 전체적인 모멘텀이 쏠려 있을 때에는 매수측 진입을 노리는 것이 여러분의 그 트레이딩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측으로만 들어가고 매도측은 들어가지 않을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보면 이런 그 확실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전 고점에 있는 유동성을 딱 흡수하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주요 참조점까지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주요 참조점 그다음에 전 고점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확실한 시장 전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반전을 통해 가지고 매도측으로도 진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매수측으로 진입할 때도 수익을 누리고 매도측으로 진입할 때도 얼마든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데이 트레이딩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 매수 측 흐름이 강한 모멘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간으로 매일 트레이딩 할 때는 매수 측 매도 측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주간 리뷰에서는 이제 이런 큰 흐름들을 짚어드리고 매일 트레이딩하면서 일간에서 여러분들과 일간 리뷰하고 오늘은 여기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트레이딩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런 지점들이 나온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들 업데이트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고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H4 차트고 제가 이걸 줄여서 1시간 차트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 오른쪽은 이제 1시간 차트입니다. 그렇죠. 5분, 15분, 이게 1시간 차트입니다. 요게 이제 1시간 차트인데, 이 1시간 차트를 오른쪽에, 왼쪽에 이제, H4 차트를 놓고 여러분 한번 보실 때, 지금 이 H4 차트의 구조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이제 거래 구간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래 구간 찾는 거는, 여러분 연습이 좀 필요하고 경험도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난주 월요일이 여기였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오픈이 여기였습니다. 월요일 오픈이 여기였고, 일요일 오픈이죠. 일요일 날 이제 6시에 오픈되니까, 일요일 날 이제 장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끝난 게 이제 여기죠. 끝난 게 여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지난 주간 흐름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를 지금, 거래 구간으로 잡으시겠습니까? 이 H4 차트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거래 구간으로 잡으시겠어요? 거래 구간을 잡는 핵심은 어떤 주요 참조점을 터치하고 거기서부터 상승 혹은 하락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네 어서 오세요 루시사님 네 네. 나중에 녹화한 거 있으니까 녹화한 것도 앞부분 빠진 게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H4 차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여기 이게 H4 차트로 보면 이게 뭐가 될까요? 바로 이 부분. 지금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페어 밸류 갭이 뭐가 될까요? 왜 답이 없으세요? 이 페어 밸류 갭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HP 페어 밸류 갭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위로 가격을 상승시켜서 여기 올타임 하이가 여기였잖아요. 이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는 역할을 했던 게 뭐냐? 바로 이 이 페어 밸류 갭이었다는 거죠. H4. 그래서 이 페어 밸류 갭은 이제 H4 그 HP 페어 밸류 갭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표시를 HP 페어 밸류 갭으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위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H4 페어 밸류 갭에서 우리가 거래 구간을 정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HP 페어 밸류 갭에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첫 시작점이 어디냐? H4 차트로 보면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간으로 놓고 보자면 큰 흐름에서 거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범위를 이제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에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보죠. 이 거래 구간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차트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지점이 어딘가. 바로 여기가 이제 중간 지점이 되죠. 이 제가 파악해 놓은 이 거래 구간의 중간 지점이 여기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중간 지점을 놓고 위쪽은 프리미엄 존이고 아래쪽은 디스카운트 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프리미엄 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존에서 가격이 내려와서 되돌림이 생긴다면 어디를 보게 되는가? 바로 이 중간 지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 아래로 내려오면 가격이 디스카운트 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싸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누가 참여하느냐? 바로 바이어들이 참여하기 시작해요. 바이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위쪽에 지금처럼 프리미엄 쪽에 있으면 가격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셀 프로그램이 가동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이제 장이 시작되고 나서 가격이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거래 구간
지금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이 거래 구간은 위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위로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 지점도 변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 거래 범위 안에서 시작점은 지금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이 HP 페어 밸류 갭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래 구간을 놓고 중간 지점 아래쪽에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제가 이제 제 사고하는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사고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디스카운트 존에 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주요 참조점 POI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주요한 참조점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격이 프리미엄 존에서 디스카운트 존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주요 참조점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디스카운트 존에서 뭘까요? 저라면 뭘 볼까요? 여러분 그 H4 차트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이거 있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느 지점에 넘어갈 것인가 우리가 예측하느라고 기다렸던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를 언제 넘어갈 것인가 였던 건데 이 지점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네. 4시간 HP 페어 밸류 갭이었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언제 넘어갈 것인가 그랬는데 목요일 날 H4 캔들이 이게 10시 캔들이었죠. 6시부터 10시까지 만든 캔들이 살짝 넘지 못했죠, 몸통으로. 근데 그 10시 이후 캔들, 10시부터 2시까지 이제 오후 런치 타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오는 뉴욕 오전 세션과 런치 타임이 걸려 있는 이 캔들, 4시간 캔들에 이걸 확실하게 넘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HP 캔들 원래 가격을 아래로 쭉 밀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좀 더 길게 전체 큰 폭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을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쭉 밀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페어 밸류 갭입니다. 그죠? 근데 이 페어 밸류 갭이 바로 이날 목요일 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반전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HP 페어 밸류 갭이었는데 이게 뭐가 돼요? HP 페어 밸류 갭, 인버전 페어 밸류 갭, IFVG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참조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만약에 이제 가격이 되돌림이 발생해서 디스카운트 존 쪽으로 가격이 내려온다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HP 페어 밸류 갭이 또 있어요. 이것도 역시 HP 페어 밸류 갭입니다. 4시간으로 보자면 여기 보세요. 가격이 계속해서 여기서 저항받고 위로 상승하면서 올타임 하이 돌파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과 딱 겹쳐 있죠. 여기 HP 페어 밸류 갭이 4시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 이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HP 페어 밸류 갭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디스카운트 존으로 접어들 때 보게 되는 첫 번째 주요 참조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반전시킨 HP 페어 밸류 갭.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여기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는 여기까지 만약에 가격이 중간 지점까지 되돌림이 나와서 발생한다면, 내려온다면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내려온 후에 과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이제 흐름을 이때 이 페어 밸류 갭이 역할을 해주면서 나올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 타겟으로 상승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되돌림이 나왔다고 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격이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돌파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모습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은 이 인버전 페어 밸류 갭, H4 페어 밸류 갭 반전한 이거겠죠. 워낙 고확률 페어 밸류 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격을 아래로 위로 다시 밀어 올리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반전시켰던 페어 밸류 갭을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이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저점으로 잡아놓은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타임 하이를 우리가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가격 흐름이 되돌림이 셀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가격 아래로 내려간다면 H4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이 아래까지도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번 주에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런 셀 프로그램이 가동될 가능성이 이번 주에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시죠? 혹시 이 H4 페어 밸류 갭에서 H4 차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아래쪽에 이제 디스카운트 존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페어 밸류 갭도 역시 고확률 페어 밸류 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는 여기고요. 이 페어 밸류 갭, 상향 페어 밸류 갭인데 위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H4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이 부분. 이미 올타임 하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반전시켰던 목요일에 반전시켰던 그 페어 밸류 갭, 반전 페어 밸류 갭.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수요일에 만들어 놓은 페어 밸류 갭이죠. 이것도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H4 타임 프레임 구조에서 보자면 되돌림이 나올 때, 왜냐하면 위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되돌림이 나올 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만약에 프리미엄 존에서 이 가격이 이 중간 지점 정도까지 우리가 잡아놓고 그 아래쪽을 지금 구조를 본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상승 흐름이 계속 되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승 흐름이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이 페어 밸류 갭입니다. 이 페어 밸류 갭은 H4 페어 밸류 갭으로 금요일에 만들어 놓은 페어 밸류 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게 10시부터 2시 캔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만들어 놓은 종가까지 만들어 놓은 캔들인데, 종가에서 상승하고 다시 되돌리면서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왔죠. 원래 이제 우리가 TGIF 셋업으로 보자면 셋업으로 보자면 20-30% 정도 선까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예측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해보자면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시장이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돌림이라고 해봤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남겨놓은 페어 밸류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 초에 월요일날, 일요일날 개장이 되고 아시아 세션, 런던 세션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때 시장이 오픈이 어디에서 뉴윅 오프닝 갭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뭐 여기에서 시작되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뉴윅 오프닝 갭이 어디에 만들어지냐 하는 게 이제 차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 가격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H4 상향 페어 밸류 갭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9시 30분에 오픈이 되기 전에, 혹은 8시부터 시작되는 프리마켓 오픈되기 전에 이 페어 밸류 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는 거기에 주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디스카운트 존에 있는 POI 주요 참조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고요. 위쪽에 있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프리미엄 존에서 더 위쪽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먼저 잡는다면 저는 여기에 있는 이 H4 상향 페어 밸류 갭을 주요 참조점 첫 번째 봐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세션, 런던 세션에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관찰하시고요. 이 말은 여러분 아시아 세션에서 여기서 반전될 때 꼭 진입하세요, 런던 세션에 진입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마켓이나 뉴욕 오전 세션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진입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월요일은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은 상당히 시장이 이제 이 한 주간의 이 장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범위도 만들고 그다음에 방향도 다시 잡고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기관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월요일 트레이딩은 이제 기준점을 잡는 시간이다. 우리 기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월요일 트레이딩을 준비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볼 땐 최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차트를 떠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 주에 FOMC 있습니다. FOMC가 언제죠? 제가 여기에 짚어드렸는데 FOMC가 예, 어디 있어요? 주간 주요 지표 일정에 보면 FOMC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죠? 수요일에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있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30분에 FOMC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이때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그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수요일 날 트레이딩은, 이 FOMC가 있는 날은 이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2시에 FOMC 이제 먼저 발표되면서 스테이트먼트 나오면서 시장 가격이 굉장히 크게 큰 변동성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그 전망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FOMC 프레스 컨퍼런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때는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이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말하느냐 혹은 비둘기파적으로 말하느냐 혹은 그게 시장에 유리할 것 같으냐 불리할 것 같으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의 상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트레이딩하기 쉬운 조건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는 매뉴얼 인터벤션이라고 해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수동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알고리즘, 우리가 계획해놨던 알고리즘을 벗어나는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들이 발표될 때는 그 전 혹은 그 후에 트레이딩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전에 트레이딩하면 이런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트레이딩을 종료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이제 원칙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저는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 컨퍼런스가 보통 2시 반에서 3시까지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3, 40분 정도 하나?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진입하는 게 차라리 낫고, 저 같은 경우는 FOMC는 트레이딩을 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있으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 정도까지 트레이딩하고 마치고, 수요일 날 이제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금요일에 방향이 잡혀지면 그때 이제 트레이딩 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트레이딩을 그렇게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도 트레이딩을 그렇게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일 날 오전은 오후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오전장도 거의 재미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2주 트레이딩은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트레이딩하고 수요일은 거의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께 코멘트 해드리는 프리미엄 전략 리뷰 이 채널을 통해서 코멘트 해드리는 것도 아마 수요일은 제가 진입하는 설계보다는 그냥 도움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쉬거나.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인덱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인데. 뭘까요? 네. 그 인덱스 선물에 만기가 있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 준원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HMUG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물이 H, 그 다음에 6월물이 M, 그 다음에 9월물이 U, 그 다음에 12월물이 G가 되는 거죠, Z.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12월물 시작이 언제냐?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전환은 금요일인데, 보통은 이제, 목요일에 거의 대부분 바꾸고, 그 다음에 저는 주 초에 들어가요. 그래서 화요일을 아마 바꿀 것 같아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이제 바꿀 것 같은데, 이러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기준점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무지하게 귀찮아요. 3개월 동안 이제 했던 것들, 기준점들을 다 다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들 올리고 NWOG 나왔던 것들도 전부 다 조정해줘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엄청 귀찮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랑 FOMC랑 지금 겹쳐져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차트 외적으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짚어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H4까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H1까지 좁혀가지고 본다면 어떻게 볼 건가? 저는 이제 H1까지 좁혀가지고 보면, 여기 이제 금요일 날 만들었던 금요일 런던 세션 저점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금요일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이제 놓고 보면서 그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OTE 존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보이시나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OTE 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차트에서 OTE 존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 OT 존까지 진입하고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주요 참조점들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이제 진입할 수 있으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1 차트에서 지금 요 페어 밸류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60분 H1 페어 밸류 갭인데 이 페어 밸류 갭이 OT 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페어 밸류 갭이 여러 차례 가격을 지금 여기서 밀어 올린 역할을 했죠. 저항하잖아요. 이렇게 쭉 올리면서 지금 이 페어 밸류 갭을 리스펙하면서 가격이 쭉 상승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H1 페어 밸류 갭은 제가 여기 따로 표시는 하지 않지만 고확률 페어 밸류 갭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OT 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물론 이제 이게 시작되고 나서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서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볼 때는 중간 지점 아래쪽에 OT 존 가운데 지금 이 H1 페어 밸류 갭 이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트레이딩 하실 때 이번 주에 이 부분 주목하시면 여러분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참조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는 이런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또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면서 이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트레이딩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트레이딩이 여러분 이제 주중에 진행하시면서 이런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논리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게 언제 무너지나 하면요.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잘 하셨을 때는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트레이딩이 무너졌을 때, 예를 들어 나는 여기일 것 같아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진입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미라클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어도 최소 70% 이상이에요. 나중에 제가 그 워크샵 때는 보여드리지만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트레이딩 했던 거 이렇게 보면 그 레드데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정도 하루에 이제 제가 2번 내지 3번 정도 맥시멈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들어가서 손해 보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걸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날을 어떤 날은 레드데이로 끝날 수 있지만 전체 주간으로 놓고 보면 그린 윅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하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손해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해서 매니지하면서 크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트레이딩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트레이딩을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너지게 될 때는 언젠가 하면 첫 번째 들어가서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갔는데 또 실패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원칙을 어기는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 올리셨던 좋은 트레이딩 습관들, 알고리즘을 따라서 또 이런 스마트 머니 컨셉, 미라클 트레이딩 셋업, MT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트레이딩,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계좌가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A데이도 있고 B데이도 있고 C데이도 있고 D데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A데이는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승리를 하는 거고, B데이는 이제 뭐 들어갔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데이입니다. 그런데 C데이가 있어요. C데이는 뭐냐? 내가 그린 이제 A인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다면 C데이예요. 그건. 그런데 B데이는 진 날이죠. 그래서 레드데이예요. 그래서 손실을 봤는데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원칙을 지켜서 손실을 보면 그건 C데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익을 봤어요. 수익을 봤어요. A데이예요. 그런데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수익을 올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D데이가 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날은 D데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B데이, 손실을 본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칙을 지켰다. 그러면 그날은 D데이가 아니고 C데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D데이만 없애면 됩니다. A데이, B데이는 여러분이 원칙을 따라서 C데이를 매일 만들어가면 생기게 마련이에요. A데이도 생기고 B데이도 생겨요. 그런데 원칙을 따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고확률 시스템이거든요. 논리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이것만 여러분이 C데이로 만들면서 매일매일 지켜가면 A데이도 있고 승리하는 날, B데이, 지는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놓고 보면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승리합니다. 그 장기적인 관점이 제가 한 달, 두 달 후에 여러분이 이익을 볼 것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으로 보면 여러분의 트레이딩이 그린 윅으로 끝나는 주간이 훨씬 더 많고 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D-Day만 피하시면 돼요.
원칙을 지키지 않은 날만 없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계좌는 불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이 트레이딩으로 프로 트레이더로 승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간, 그 다음에 H4를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지금 H1까지 여러분께 다뤄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분 차트 들어가면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15분 차트 들어가면 15분 차트에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제 또 보게 될 것인가, 또 이번 주 15분 차트는 이제 주로 일간 트레이딩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 15분 차트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을 또 남겨놓은 유동성이 뭔지, 또 깨어져 있는 균형 구간은 어딘지, 그건 또 H1, H4 위쪽에 놨던 우리의 주요 참조점들과 비교해서 어떤 지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혼자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트레이딩 하면서 제가 일간으로 매일 짚어드리는 트레이딩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스코드에 만들어 놓은 이 프리미엄 전략 리뷰 방을 통해서 함께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될 거고요. 아시죠? 우리 프리미엄 전략 리뷰는 이게 리딩 방이 아니고 우리 공부방이라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또 한 거 가지고 또 같이 평가하고 또 엔트리 셋업에 제가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차트를 공유하고 이러면서 서로 또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발전하고 격려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트레이딩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저와 함께 트레이딩하면서 재밌는 트레이딩, 또 보람 있는 트레이딩,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나는 트레이딩 같이 한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예, 워크샵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요일 저녁이죠. 월요일 저녁에 워크샵 있으니 월요일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에 아니죠. 월요일 저녁인가요? 네, 제가 여기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이고 여러분 시간으로 월요일 밤이네요. 월요일 밤에 이제 워크샵 있으니까 또 그때 뵙도록 하고요. 또 저희 뵙겠습니다. 또 처음 오신 우리 정진사님 환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